노드를 더 추가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노드가 하나도 없을 때는 뭐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면 되는데, 이 노드가 쭉 만들어져 가지고 1차원적인 어떤 모습으로 연결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그 위치를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해 주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이 노드의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드가 꼭 두 갈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이 두 개, 세 개, 오늘은 아마 세 개까지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노드의 모습이다라고 가정해 보죠. 하나가 정수고, 그다음에 포인터로 결정돼 있다. 여기 앞쪽에 있는 걸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쪽을 포인터라고 해서 넥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자. 자, 이와 같은 구조체를 만들 때 C 언어에서는 struct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구조체의 이름을 나는 노드라고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을 주면 되고, 난 이 노드라고 하는 거 말고 하나 그냥 하나의 그 모습에 원이라고 하는 걸 쓰겠다로 on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간 건 두 개의 모습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건 정수값으로 들어가 있고, 그때 이 이름이 데이터라고 썼다. 자, 두 번째 있는 이 넥스트는 포인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인데 포인터로 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이 포인터를 따라갔더니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포인터를 따라갔더니 똑같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였죠. strong node. 글씨가 너무 작아.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저 그림에 해당되는 거를 C 언어로 표현했을 때 모습이다. 자, 이걸 잘 만들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저께 저번 시간에 홀수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연결 구조체를 만드는 것까지 해봤죠.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작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시작 위치를 이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가, 그래서 이건 굳이 박스에 보통 많이들 안 치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변수명만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노드 하나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노드까지 전 노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스캔한다. 처음부터 이 마지막 노드까지 쭉 제그 뭐 그걸 스캔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다음 다 검색을 해본다라고 하는 걸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라고 했을 때 한번 보자. 그러면 이때 제그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 헤드가 하나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헤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그건 그대로 두고 이거 다음은 요거 이거 다음은 이거 그런 식으로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포인트라고 PTR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커런트라고 써도 되고 뭐 그건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죠. PTR이라고 한번 써보죠. 그래서 처음엔 이게 PTR이 가리키는 거였다가 그 다음엔 이걸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일로 바뀌는 이런 식의 거를 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찾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의 초기값 시작은 헤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따라서 헤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게 뭐냐면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거 다음을 가니까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널이 아니면 다음, 널이 아니면 또 다음, 널이 아니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널 포인트 값이 아니면 계속 가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PTR은 다음 PTR이라고 하는 이걸 따라가라 이죠. 자,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쭉 하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 포인트 값을 인쇄하라는 얘기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퍼센트 %T라고. 그냥 이거만 쓸게요. 그리고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에 데이터 값만 인쇄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 스캐닝만 한다면 이 방식을 가지고 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조건,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다. 두 번째는 항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3과 4 사이에 짝수값으로서 4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진가 순서대로 데이터를 쭉 연결을 구조체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에 이런 걸 하나 넣으려고 한다. 이제 4. 이렇게. 그러면 이걸 끊고 이걸 가리키고 여기 이걸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지금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을 하려면 3하고 4, 5 사이에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3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키값 이걸 키값이라고 할게요. 이 4를 키라고 하면 키값. 키값이 4라고 가정했을 때 삽입하려고 하는 데이터 값. 데이터 값. 그걸 키값이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시 말해 내가 4를 찾을 거니까 4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요거보다 작아? 그럼 그 다음 또 4보다 작아? 그럼 여기 보니까 5. 그러면 요거는 나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 그래서 이 작거나 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그 계속 그 진행하는 거죠. 스캔하는 거죠. 또는 진행하는 경우. 다음으로 이제 다음 이렇게 넘어간다면 어떤 조건을 넣어주면 되겠느냐. 이것도 시작부터 쭉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꼭 PTR이라고 하는 걸로 썼으니까 PTR은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부터 시작하는 걸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여기 널이라고 했는데 물론 찾다 보니까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값이 100이라고 하는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다 이 여기 있는 것들이 작은 값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끝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조건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CUR이라 CUR이네 PTR 포인터라고 하는 값이 일단 널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겠죠. 널이 아니면서 그리고라고 하는 걸로 앰퍼센트 두 개를 쓰죠. C에서는. 그리고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킨 거에 데이터하고 키값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키값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작거나 같으면 어떤 조건이 되냐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 다음. 따라서 이게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PTR은 현재 PTR에 next 이렇게. 그래서 뭐 위치가 찾았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삽입하기 위한 어떤 저희 그 알고리즘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다. 이런 식의 방법을 작성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됐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으면 그걸 삭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키값과 같은 노드
위치를 찾는다. 위치 가가지고 노드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시작 헤드 노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TTR이라고 하는 이게 데이터가 가리키는 부분 이거와 키값하고 동일하다면 쓰면 되겠죠. 물론 이 조건 하나에 또 뭐가 있냐면 못 찾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현재 PTR이 널이 아니래야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걸 빼버리게 되면 끝까지 가가지고 못 찾는데 못 찾았다는 걸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조건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서는 뭐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알고리즘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실습 자료 뭐 다음 10월 3일, 6일인가, 5일인가 그때 할 때 이제 이거 드릴 테고 삭제하는 부분하고 삽입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핵심적으로 찾는 게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삭제하려고 그러는데 삭제하려는 알고리즘 그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죠. 해당되는 노드가 없을 수도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기서 예외 사항을 하나 다뤄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노드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삽입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끝날 것 같고 삭제도 금방 끝날 것 같고 이제 노드 모습을 좀 바꿔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에 대한 삽입부터. 자, 위치를 찾았다. 삽입할 위치를 찾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3 앞에도 뭔가가 쭉 있었다고 가정하고 7 뒤에도 뭔가 쭉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노드고 연결 구조체가 이렇게 생겨 있었고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넣으려고 하냐면 5라고 하는 이 노드를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하려고 했을 때 추가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하면 이거를 끊고 이걸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르쳐주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5가 있는 이 노드가 7을 가르쳐주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이 노드를 누가 가리키고 있냐면 PU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PU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노드 이름을 NOD라고 붙이기로 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메모리를 배당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배당해 주기 위한 명령어 또 이제 함수 C에서 제공해 준 함수가 mrlog이나 crlog을 쓰라. mrlog을 써보겠습니다. 좀 더 간단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크기 정보가 들어가죠. 이게 size o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만큼의 메모리를 배당해 주세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그 메모리 크기가 얼마냐면 이 구조체만큼. 이 구조체 이름이 요거다.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 받았다 이거죠. 그럼 이거 할당 받았는데 여기 이제 구획을 나눠서 여기는 5라고 하는 값을 주고 여기는 이 포인트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먼저 5라고 하는 값을 주는 것까지 해보죠. 자, 여기까지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직 모르긴 하지만 이게 끝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해보자. 포인트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 여기다가는
널이라고 하는 걸 넣어보자. 그래서 새로운 이 노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O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널이라고 하는 포인터를 해서 끝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건 누가 가리키고 있냐면 PU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다. 자, 이 두 개, 이 명령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맨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중간의 경우를 상정해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중간에 대한 거 가지고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찾았는데 3하고 7 사이에 집어넣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가 뭐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게 아까 찾은 걸로 보니까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다. 그 PT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가 3이라고 하는 값을 매 들어가 있는 노드를 포인팅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드와 노드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 경우죠.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냐면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찾았으니까 이 여기서 이 데이터 값은 집어넣고 이 위치 값 찾았으니까 PTR이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걸 값을 변경시켜 버리게 되면 이 위치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이 PU라고 하는 next 부분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하면 PTR이 가리키고 있는 이거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PTR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next 값을 집어넣는다.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보면 조금 전에 이 3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7이 있었고 여기 5라고 하는 값에 포인트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걸 누가 가리키고 있었냐면 PT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었다. 자, 이게 이걸 가리키고 있었는데 요거 값을 집어넣음을 해서 이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요거를 실행함으로써 아까 널 포인트가 뭐를 가리키고 있대요? 요게 이걸 가리키는 걸 여기도 이렇게 가리키어 바꿔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완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이 있는 이 노드가 5가 있는 노드를 포인팅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걸 잘라서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PTR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죠. PTR 포인트의 어느 부분이냐면 next 부분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게 만들었죠. 이건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PU라고 하는 게 가르치고 있었죠. 따라서 여기 PU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이었고 7이었고 뒤에는 변동사항이었고 이거 앞쪽에도 변동사항이었고 여기 5가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이거 가리키는 거는 조금 전에 했었고 여기가 PU가 가리키고 있었고 이 부분이 이걸로 가르쳐 주는 걸로 바꿔주는 게 이 부분이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줄이면 삽입이 중간 노드에 들어가는 거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3 앞에 1이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1보다 더 앞쪽에다가 0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노드를 삽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3 앞에다가 뭔가 더 추가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두 번째, 가장 그 첫 번째 노드, 첫 번째 위치에 삽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냐면 원래 1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누가 가리키고 있었냐면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가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값의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1 다음에
3. 3 다음에 조금 전에 집어넣었죠. 5.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이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다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하려고 하는 값이 0이라고 하는 것 같아. 꼭 뭐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다 정수니까 마이너스 뭐 99도 상관은 없겠죠. 마이너스 99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하나 추가하려고 그런다. 추가할 로드고 그 값은 마이너스 99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번에는 이게 이걸 널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가르쳐 주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헤드 값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 뭐 이것도 뭐 PTR이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건 누가 가르치냐면 PU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서 그것부터 다시 한번 써보죠. 반복하게 되면 훨씬 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스트럭, 노드, 포인터 형태로 바꿔주고 MR로 또는 CR로 쓰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메모리 크기를 결정해 주셔라. Size of stroke node. 전 시간에 이것도 제 그 두 단어로 쓰기 귀찮으면 타입 데피니션을 정의해 가지고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걸로 그냥 쓸게요. PU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 부분에는 마이너스 99라고 하는 값을 넣는 것까지 이렇게 됐다. 근데 포인트 조정해 주는 부분이 이제 추적해 줘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게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가 요거죠. 헤드 다음에 요거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뭐냐면 이 부분에 거부터 먼저 해보죠. 그러면은 이 PU라고 하는 거에 next 부분에는 요거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그림상으로 1이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었고 이렇게 이게 헤드가 가리키고 있었죠. 여기 마이너스 99가 있었는데 널이 아니라 헤드가 가리키는 거와 똑같으니까 이것도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그림이죠. 이 부분이 이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거 실선의 빨간 선 여기 마이너스 99를 가르쳐 주니까 헤드가 1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헤드 포인트 값이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게 PU니까 PU를 가르쳐 주면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헤드는 PU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냐 하면 1이 있었고 3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9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헤드가 이걸 가르치고 있던 거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로 바꿔지는 거죠. 물론 이것도 PU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하고 있다. 따라서 헤드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99, 요 화살표 따라가면 1 다음에 또 화살표 따라가면 3 이런 식의 그 결과를 추적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앞쪽에 다시 말해서 헤드 포인트 다음에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 그 노드 삽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가 만드는데 노드와 노드 사이도 있고 맨 앞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맨 끝에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맨 끝에 거 다음에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이것도 다시 맨
끝에 노드를 갖다가 삽입하려고 한다.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얘에서 뭔가 좀 한참 가다가 99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헤드가 포인트. 그러면 아까 이 추적해주고 스캐닝해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해봤다기보다 하여튼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그래서 이 99까지 간 다음에 요거 다음에 추가하려고 한다. 근데 이 추가하려고 하는 게 PU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부분이고 여기다가 101이라고 하는 걸 하나 집어넣으려고 한다. 물론 여기 널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야 되겠죠. 제일 끝이니까. 이런 식의 이 추가 대상이고 추가 제거할 노드의 모습이고 이게 기존의 노드의 이제 연결 구조다. 연결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이거 널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널 값을 포인트를 다음 걸로 가르쳐 주게만 만들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추적해서 끝까지 가는 방법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이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제일 끝이다라고 하는 걸 추적하는 데까지 스캐닝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되겠죠. 여기다가는 PTR의 데이터 부분에다가는 101을 넣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PTR이 안에 PNU 그리고 PNU의 여기가 넥스 부분 넥스는 없죠. 따라서 널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생긴 노드 하나는 만들었다. 이렇게 생긴 것까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가 PTR의 X 부분이 바뀐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다른 데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따라서 점선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X 부분이 뭘 가리키면 되냐면 이 노드를 가리키면 되죠. 이 노드는 누가 가리키냐면 PU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똑같은 주소 값에 해당되는 거 포인트 값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주면 되죠. 따라서 이 그림이 뭐가 되냐 쭉 가다가 여기가 99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10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된 거고 이게 P6고 이게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었다 하죠. 그게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이 완성된 거다. 이렇게 해서 삽입하는 거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거를 다뤄봤습니다. 위치 추적하고 그 부분에 어디다가 삽입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찾아내면 되겠죠. 삭제하는 것도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일 앞쪽에 또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거 또는 삭제 대상이 제일 뒤에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노드 삭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 더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삭제에 대해서 볼게요. 노드 삭제. 자,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삽입하고 똑같이 뭐 한 대로 그 위치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우에 보면 세 가지 경우 아까 이렇게 안 썼는데 먼저 제일 앞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맨 처음 거. 이렇게 리스트에서 연결 구조체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거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걸 삭제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위치를 보니까 내가 4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 그래서 4라고 하는 거는 홀수 목록에서 빼버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4를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
그다음에 바로 그 뒤에 거 그런 걸 찾아야 돼야 되죠.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 이걸 찾아서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장 끝에 거, 맨 끝에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 거에 대한 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거. 처음 거.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해보자. 1, 3. 뒤에 건 그릴 필요가 없고. 헤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보죠. 그때 뭐를 제거할 거냐면 이걸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거 후에 삭제 후의 모습. 의 모습은 3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있겠죠. 뭐 뒤에 거는 제 의미가 없고 여기 이를 메모리에서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헤드가 이걸 가리키지 않고 이렇게 가리켜 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메모리 안에서 고화로 남아 있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만 차지하고. 이거마저도 없애버리려면 free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메모리에서 공간을 다시 이 삭제해버리는 그 OS한테 이 부분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방법만 쓰면 되겠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 3은 이게 헤드노드고 요거는 누가 가리키고 있냐면 헤드노드가 가리키는 거 다음 거죠. 따라서 이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추적해 보는 걸로 얘기해 보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찾기 위해서 3이라고 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헤드노드 다음에 요건 그러니까 헤드노드 값만 바꿔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헤드노드가 가리킨 건 이거고 요거는 뭐냐면 요 부분 요거는 헤드노드의 넥스 부분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노드의 넥스 부분 값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뭘로? 3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헤드 값을 바꿔주는 거지. 이거 값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헤드의 넥스 값을 바꿔주면 된다. 이거 한 줄이에요. 이거 그림은 이거고 그거에 대한 코드는 이렇게 된다. 두 번째 노드와 노드 사이 거를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죠. 예를 들어서 3, 4가 있었고 여기 5가 있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이거 제거하기 전에 이 전 단계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걸 가리키겠어. 3 다음 걸 제거하려고 한다. 그럼 이걸 PTR이라고 하고 이걸 프리비어스라고 해도 되고 그건 뭐 상관없겠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걸 제거해서 3 다음에 4가 있고 5가 있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3 다음에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리키고 물론 4는 5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를 추적해서 만날 방법이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덩그러니 혼자 메모리에서 이 공간을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쓸 적에는 안 쓴다라고 하는 걸로 OS한테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공간을 갖다가 반환해 줘야 되는 이제 그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된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메모리가 보통 크니까 그것까지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 그럼 이런 모습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이게 PTR이라고 하는 걸로 가정해 보자. 3이라고 하는 노드 다음 걸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이 삭제하기 위한 걸 갖다가 이 CUR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 볼게요. 그러면 CUR은 PTR이라고 하는 거에 next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삭제할 거죠. 그럼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 5를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것 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요거하고 똑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여기.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값이 돼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PTR의 next 값은 여기 current node라고 하는 이 4가 있는 거에 next 부분하고 똑같은 걸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CUR에 next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4의 이 포인트 값하고 3의 포인트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준다. 단 4는 추적할 방법이 없다. 물론 이제 CUR이라고 하는 뭐 변수를 이용해서 인쇄해도 되긴 하겠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삭제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다. 자, 마지막 노드 삭제해 주는 거 보죠. 세 번째 마지막 노드 맨 마지막. 그러면 아까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97 다음에 99 이렇게 돼 있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삭제 대상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받게 되냐면 다 하고 나면 97이 있고 여기가 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99 이렇게 생긴 노드가 있긴 있는데 이게 그냥 메모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줘야겠죠. 97 다음 거를 이렇게. 그럼 이 노드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PTR이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PTR 요 97 다음 걸 삭제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PTR에 next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널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주면 끝이다. 이게 끝이죠. 그래서 삭제는 삽입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꼭 쉽다라기보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진다. 위치만 잘 찾으면 어디다가 삽입할 거고 어떤 걸 삭제할 것이지만 위치만 찾으면 이거 하는 거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과 삭제에 대해서 한번 이거 둘러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노드를 꼭 맨 끝에 걸 갖다가 이 널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느냐 여기처럼 아닐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이제 그 우리 구조체를 만들면서 이 뱅글뱅글 돌아야 될 수도 있어요.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 한 번 해서 맨 마지막에 99번까지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이게 이렇게 첫 번째 거를 가르쳐 주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모습, 이걸 한형이라고 circular linked list라 circular linked list. 이렇게 생긴 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거는 여기서 보게 되면 삽입하는 거는 노드와 노드 사이는 아까 저희 그냥
그 여기가 널 값을 갖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삭제, 삽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우. 첫 번째 삽입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본다면 어떤 경우냐면 제일 앞쪽 또는 제일 뒤쪽에 삽입하는 경우만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노드 중간에 거는 똑같으니까 여기가 1이고 3이고 이렇게 해서 99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다가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한다.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값에 해당되는 노드를 더 추가하려고 한다. 추가할 노드다라고 했으면 이거를 101을 하기 위해서는 판형 구조죠. 그래서 이게 요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헤드는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이 101을 가리켜 주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이거는 이걸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고 101은 이렇게 가르쳐 주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1에서 3호를 일단 99 다음에 101 그 다음에 화살표 따라가니까 다시 1 이렇게 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99 다음에 삽입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PTR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넣을 거니까 PTR에 next 값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PU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아까 계속 삽입할 거는 PU라고 썼죠. 그래서 PU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이게 요 포인트가 되죠. 그걸 하나하나 분리해서 그림을 그리면 첫 번째 여기까지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림이죠. 이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걸 가르쳐 주면 되는 거니까 PTR에 PU에 뭐가 바뀌냐면 이 부분만 바뀌죠. 그게 next 부분. 뭘 가르쳐 주냐면 너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게 시작 위치, 헤드 값을 가르쳐 주면 되겠다. 따라서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보게 되면 1, 3, 에서 99까지 갔고 그 다음에 100일이 나오고 조금 전에 한 건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할 부분 이거 PU의 next 부분 이게 이걸 가르쳐주게 만든다. 그렇죠? 물론 헤드는 이걸 가리키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삽입에 대한 거는 아주 간단하게 아까 1차원적인 모습이었던 게 이렇게 환영의 모습에 바뀌어서 나타낼 수 있겠다. 삭제 부분도 제일 중간 거는 문제가 없고 제일 앞에 거나 제일 뒤에 거에 대한 것만 삭제를 단행하면 되겠다. 삭제하는 것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환영 모습에서의 삭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삭제. 중간 노드 삭제는 아까 그 제일 끝에 게 널 값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거 헤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이나 아니면 제일 뒤에 있는 이런 부분들 삭제할 때 모습만 조금 그 링크를 바꿔주면 되겠다. 노드를 그 넥스 값을 바꿔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한번 해보죠. 1 다음에 다시 3을 가리킨다고 가정하고 자 99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시 제일 앞에 걸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모습일 때 뭐를 삭제할 거냐면 이걸 삭제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럼 뭘 바꿔줘야 되냐면 헤드는 이거를 가르쳐 주게 만들고 그다음에 쭉 쫓아가서 제일 끝에 게 이 포인트 값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거 제일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끝까지 가는 방법 아까 이렇게 했었어요. for PTR은 헤드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PTR이 널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끝나는 거니까 요게 널이 되기 전까지죠. 그래서 PTR의 next가 널이 아닌 때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PT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TR은 PTR next.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노드에서 노드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제일 끝에까지 간 거죠. 이게 제일 끝 노드 가는 위치. 산출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찍어서 끝까지 간 거죠. 그럼 PTR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것까지는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벌써 헤드 노드 위치 알았고 PTR의 노드 위치 알았으니까 그럼 문제 없겠죠. 뭐냐면 요거에 대한 위치만 알면 돼요. 요거의 위치를 알려니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CUR이라는 변수가 가리킨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CUR이라고 하는 변수는 누가 가리키고 있냐면 헤드가 가리킨 노드가 요거니까 이 부분이 가리키는 거를 일로 요걸 가리켜 주게 되면 되겠죠. 따라서 헤드가 가리키는 포인트의 next 값을 가리켜 주게 되면 이게 current 값이 된다. 따라서 이거는 제 그 필요가 없으니까 헤드가 이걸 가르쳐 주게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헤드 값만 바꿔주면 돼요. 헤드가 CUR로 바꿔주는 걸로 가르쳐 주는 거죠. 따라서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것까지 제일 그 됐고 커런트 값 이렇게 돼서 여기 CUR까지 됐고 여기가 1, 그다음에 3, 19 이게 이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헤드 값을 바꿔주는데 이게 CUR이 이걸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헤드가 있었는데 헤드는 1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었는데 뭐냐면 이걸로 바꿔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가리키는 노드나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나 동일하다는 뜻이죠. 이게.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이 그림이. 그 다음에 이거 아직 안 바꿨어요. 이걸 가르쳐주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이게 누가 가르치고 있냐면 PTR이라고 하는 게 가르치고 있는 걸로 여기서 찾았죠. 따라서 PTR의 next 부분만 바뀌면 되겠죠.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가 아니라 3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노드를 바꿔줘야 되겠다. 따라서 이거는 current 값을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1, 그 다음에 3, 장 가서 99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헤드 포인트가 있고 헤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고 맨 마지막에 이걸 포인트 했던 게 바뀌어서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게 CUR이니까. 이 그림이죠.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물론 이건 여기를 이렇게 포인트는 하고 있을 때지만 불필요한 거죠. 시작 위치도 모르겠고 언젠가 변수값이 바뀌면 따라서 이거는 그냥 메모리 반납해 주면 되겠다. 메모리를 안 씁니다라고 해서 OS한테 그 요청해서 쓰면 되죠. 그러면 시스템 컬이라고 얘기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한양까지 노드가 한 개, 그러니까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다뤄봤습니다.